수요는 어차피 보장돼 있고 내가 미국에서 만들면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적절한 규모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계속 한국에 있을 거야라고 쉽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질 그렇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러시아에는 왜 관세 안 매길까요? 러시아와는 뭐 관세를 이제 현재로서는 부여를 이제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의외로 미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사실 뭐 무역과 관련돼 있는 관세로 제재할 건 거의 없어요. 별로 들여오는 게 사실 뭐 두 나라 다 수출품이 주요 수출품이 이제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석유, 가스 예. 이런 건데 뭐 서로가 그걸 수입할 이유는 거의 없고 이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이제 일부 그 광물 자원들 조금 있는 정도 수준인 거고 그나마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다 네. 보니까 뭐 우라늄 정도 빼고 나면은 러시아한테 중요하게 수입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근데 현대차는 관세 맞기 전에 이 31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잖아요. 예. 우리는 당장 이제 31조 원 이 금액에만 놀라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세부 계획을 들여다 보니까 뭐 5만 가지 다 합친 거거든요, 보니까. 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이제 그룹이 어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게 1, 2년 사이에 뭐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생각을 해봤던 네. 일인 거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 여러 가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린 건데요. 실제로 210억 달러 그럼 31조 원, 야 크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나온 발표 자료를 보면 향후 4년간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8조 원 정도 예.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건 계획대로 다 됐을 때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물론 이제 규모가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1년에 한꺼번에 막 31조 원을 퍼붓는 이제 그러한 것은 네. 아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어디선가는 비용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죠. 그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인데 이번에 얹은 거.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장을 잘 한 거죠. 어차피 써야 될 것들을 이제 포함시킨 것도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킨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뭐 대규모 투자 계획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번 잘 잘라서 이제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적절한 시기에 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잘 맞아요. 이야기했다라고 그 볼 수 있는 포장을 거죠. 잘하는 것도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 잘 잘라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잘라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크게 세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생산 시설 증을 늘리겠다. 이게 한 86억 달러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뭐를 필요한 이제 공급망과 관련한 이런 것들 투자를 한 61억 물류, 달러 하겠다. 철강.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에 한 63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물론 네. 여기에는 이제 뭐 미래 산업, 뭐 로봇,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이제 있는데 네.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규모를 이제 연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미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새로 공장을 또 이제 준공을 했었죠. 조지아에. 이제 그런 사항들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은 예. 이제 그냥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네. 사항들이고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것들을 합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뭐 두 가지죠. 공급망과 관련돼서 61억 달러 투자. 이게 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투자 63억 달러.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생각을 드는데 실제로 이제 먼저 에너지 관련해서 63억 달러 정도를 보면 그 중에서 한 절반 30억 네. 달러 정도는 현대차 지금 울산 공장에 이제 얼마 전에 열병합 발전소 LNG를 예. 이용해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공사를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걸 이제 거의 지금 완공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당연히 LNG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걸 카타르에서 사오든 호주에서 사오든 네. 어딘가에서는 이제 사와야 되는 그 비용을 내가 미국산으로 사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크게 문제되는 이제 그런 투자는 아니다. 그건 뭐 이미 들어갈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야 되니까. 예, 네. 뭐 가격도 좋고 나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급망,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철강과 관련돼 있는 이제 61억 달러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네. 있죠. 그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네. 거기에 철강소를 직접 세운다는 거잖아요. 네, 제철소를 예. 이제 세우겠다. 보통 이제 제철소라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철광석에서 뭐 이제 강판을
이제 철강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그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현대차 거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임기 때도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 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의 70% 정도로 이제 제한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내 공장에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갈 강판, 자동차용 강판은 이제 어디선가 사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 한국에서 만들던 뭐 사가던 뭐 다른 데서 사가던 고율의 관세를 이제 부과해야 될 그 맞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수요는 어차피 보장돼 있고 내가 미국에서 만들면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적절한 규모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도 아니고 네. 알라바마주도 아니고 네. 왜 루이지애나주였을까? 굳이 왜 거기로 가야 했을까? 예, 뭐 사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제일 더운 주 그래요. 중에 이제 한 곳이에요. 늪지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어마어마한 강인 이제 미시시피 강이 이제 멕시코만,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만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큰 강의 하구는 대규모 이제 습지대, 뭐 늪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악어도 살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람 살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루이지애나주가 이게 범죄도 많고 네. 그리고 굉장히 습하고 네. 또 허리케인 한 번 맞으면 뭐 일주일 이상 전기도 나가고 한다면서요. 네네. 이 현대차가 굳이 왜 거기에 제철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두 가지죠. 뭐 제철소라는 것은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원가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수송 비용이 이제 저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이제 루이지애나 그 아메리카만이라고 하는 이제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와 접해 있고, 그다음에 미시피 강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류 비용이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미국 내 7위지만 생산량으로 따지면 3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미국 LNG 중에서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루이지애나주는 미국에서 가장 전기 요금, 천연가스 요금 이게 저렴한 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전기료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저렴합니까? 산업용 전력을 이제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산업용 전력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3분의 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곳에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이제 전기로 형태로 이제 아마 제철소를 지을 것 같은데 네. 대형 고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뭐 물건 많이 사가면은 좀 싸게 해주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분의 1보다도 더 저렴하게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비용 생각하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네. 현대제철의 또 독특한 그 제철 방식 이것과도 예.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코크스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서요. 예, 일단은 예. 이제 뭐 제철, 뭐 강철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철광석에 붙어 있는 이제 산소들을 이제 어떻게 떼낼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크스, 네. 이제 유연탄을 가지고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철광석에서 이제 그 산소를 떼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고로 방식이라고 부르죠. 예.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우리나라 현대제철도 이제 당진에 있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로 방식인데 이 고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대량의 석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할 게 없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환원고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크스를 쓰지 않고 철광석에서 이제 산소를 떼내는 예.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수소를 예. 이용해서 수소 환원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수소는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네. 예. 그리고 수송하기도 이제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 대안으로 보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예. 먼저 이제 그 철광석을 한번 처리를 해서 산소를 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에다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자동차용 이제 강판을 생산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환원고로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이렉트 리듀스드 아이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접 환원 제철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입장에서 보면은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전력 비용을 아끼면 네. 훨씬 더 어떤 그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렇죠. 측면에서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두 가지가 쌓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뭐 미국 내 천연가스의 가장 핵심적인 네. 이제 생산 이제 유통 기지니까 천연가스 가격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한 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낯설지만 뭐 우리나라 이미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석유화학 그 플랜트를 지어서 예. 몇 년, 벌써 한 10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뭐 이런 업체들이 이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업용 전력 네. 소모량이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인구 1인당으로 나눠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산업용 전력을 쓰는 동네가 이제 루이지애나 주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의 철강을 계속 한국에서 강판을 수입해 가는 것은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고 네. 현지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만들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원가도 이제 저렴하고 네. 그다음에 뭐 운송 비용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공화당 이제 그 실세들이 이제 지역구로 있는 이 하원 의장이 지역구라면서요? 네네. 그래서 예. 이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제철은 또 그 원료가 되는 철광석을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니까 네. 이걸 잘 활용하면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다. 이 계산도 했을 수가 있을 것 글쎄요, 같은데요. 중국산과 경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세를 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이제 한 270만 톤 정도인 건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현재 당진 제철소가 한 1,200만 톤 생산하는 거니까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자동차용 강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자체 수요를 감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일본, 독일 뭐 많은 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납품을 하면 되니까 그 정도 수요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제철소에서 강판을 만들면 그게 다 현대차만 쓰는 게 아니라 남는 수요는 그렇죠. 뭐 주변에 뭐 폭스바겐이나 다른 데로 팔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어차피 이제 자동차용 강판은 이제 전체 철강 제품 중에서도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높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고품질을 좀 요구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가 새롭게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자기들이 쓰려고 만드는 물건이다라고 네. 그러면은 신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가격 경쟁력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 예,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이제 고려를 했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것들은 이제 당장 이 지역은 이제 허리케인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잘 대비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상응하는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뭐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깎아주면 되는 거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인프라겠죠. 그러니까 뭐 송전망을 새로 이제 깔아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시시피강 연안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강변에다가 대규모 이제 부두를 네.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투자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네. 적기에 이제 맞춰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네요. 것들은 이제 항상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은 이런 현대제철, 이런 제철소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은 사실 한 번 지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그 비즈니스하기 좋은 여건이 되면은 갈 네.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주력 산업들이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제철이라고 하는 제철소를 생각해 보면 철광석, 석탄 다 호주에서 들여와요. 지구 반대편에서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유업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나지 않는 석유라는 것을 들여와가지고 네.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뭐 휘발유도 만들고 플라스틱 원료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해요.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계속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분업 구조가 잘 형성됐을 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원료를 공급해주던 입장에서 그거 내가 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갑갑해지는 거죠. 사실 뭐 오늘 주로 뭐 제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것을 벌써 많이들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고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많이 나니까 석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뭐 화학 플랜트를 짓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에탄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가 경쟁력이 계속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이를테면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이제 호주에다가 대규모로 제철소를 짓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거기서 만드는 게 쌀까요? 아니면 포항이나 광양에서 만드는 게 쌀까요? 전기요금 등등 생각하면은 호주가 쌀 것 같네요. 호주가 싸겠죠. 네. 예, 물론 이제 그 요금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네. 인건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 뭐 노동 비용 등을 다 따져 보면 뭐 계산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중요한 점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일단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계속 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쉽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질 그렇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면에서 루이지애나주 제철소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겠지만 거기서 일자리도 상당 부분 창출이 될 것 같은데 그 주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축제 분위기겠어요. 예, 루이지애나 입장에서 그쪽 나온 걸 보면 이제 한 9만 5천 달러, 10만 달러 정도 이제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한 4천 이런 네. 4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일자리가 이제 1,300개 정도 이제 생긴다.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관 업체들까지 합하면은 뭐 한 4,000개 정도가 이제 더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은 우리 감정하고 일반인들의 감정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느낌하고도 되게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좋은 일자리가 1,300개나 되는 거예요. 억대 연봉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연간 이제 270만 톤짜리를 만드는데 1,300명이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루이지애나주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뭐 통 크게 투자하면은 그래도 관세에서는 조금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저는 뭐 네.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아하니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1기 바이든 네. 대통령 일관되게 계속 흐름이 이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에다가 제철소를 짓겠다라고 했던 게 뭐 급조화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18년, 19년 네. 이때서부터 여러 지역들을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작년 2024년 내내 이제 루이지애나 주 정부랑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맞춰보고 협상을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 승리를 했다. 네. 그럼 현대차가 이거 발표 안 했을 거냐? 아닙니다. 그냥 했겠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이제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네.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조립만 자동차라는 것은 수만 개 부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에서 점점 이제 그 밸류 체인을 따라서 주요 부품들도 생산을 네. 해라라는 요구 사항이 높아지는 거죠. 트럼프가 일단 기본 관세 10%는 발효를 했고 네. 남은 건 상호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기본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상호 관세만 이제 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게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현재 어떤 그 관세의 어떤 이야기들은 어떻든 간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마음이잖아요, 결국. 일단은 부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부과라는 것이 이제 당장 부과한다. 그러면은 이거 실무선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냐? 네. 이미 송장에 나가서 LC가 개설이 돼서 계약이 된 물건서부터냐? 아니면 항구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여기 하는 것부터 이제 되는 것인지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할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이제 보복 관세를 부여해서 맞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처럼 이제 일단 빨리빨리 가서 협상을 하자라고 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도 정답은 그렇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뭘 협상을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협상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보장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베트남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서 비행기 30대 뭐 관세도 열어주고 했는데 미안해 지금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당분간 계속 관세
맞고 생각 좀 해보자. 네.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 비행기 안 사요. 그럴 순 LNG 안 사요. 또 이렇게 하면 더 혼나겠죠. 최준영 박사님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